아침부터 열정적인 춤을 추고 있는 신태순 씨. 차차차! 차차차! 차차차. 현란한 스텝에 기합까지 춤에 완전히 몰입 중이시네요. 지금 자이브하고 룸바 거기에다가 라인 댄스 다 제가 믹스를 해가지고 그 신태순 창작춤이라고 제가 운동하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근데 집에서 운동해도 이렇게 땀이 많이 나요. 힘들고 숨차고. 힘들지만 매일 1시간씩 이렇게 땀을 흘리고 있는데요. 아유 숨도 차고. 여기에 또 하나 절대 빼먹지 않는 습관은 바로 약을 챙겨 먹는 겁니다. 심장약을 포함해 아침, 점심, 저녁으로 매일 빠짐없이 챙겨 먹는 약만 5가지가 넘는다고 하는데요. 저희 친정아버지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셨고 친정어머니는 뇌출혈로 돌아가셨거든요. 가족력이 있어요. 저희 집에. 심장하고 뇌 쪽에. 8년 전 고지혈증과 함께 여러 혈관 질환을 진단받았습니다. 협심증, 관상동맥병과 좌심실 비대증, 고혈압에 고지혈증까지 앓고 있는데요. 일단은 가족력이 제일 크고요. 다음에는 뭐 좀 식단 관리 같은 거, 운동 안 한 거, 이렇게 그래가지고 살찐 거 비만. 열심히 운동하고 관리를 하지만 현재 체중은 80kg이 넘는 상태. 50대 후반부터 체중이 갑자기 늘어나면서 50 몇 킬로, 60 몇 킬로, 70 몇 킬로 하다가 지금은 현재 85킬로까지 나가고 있어요. 체중 감량과 건강을 위해 식단도 관리 중인데요. 식사할 땐 매일 잡곡밥과 나물 반찬 위주의 식단으로 준비한다고 합니다. 배달 음식, 면 종류나 빵 종류를 많이 먹었거든요. 전에는 그랬는데 이제는 이제 건강 생각해서 이제 나물 음식을 주로 많이 해서 먹고 있어요. 혈관 건강을 위해 열심히 관리하고 있는 신태순 씨. 그녀에게 궁금한 점이 있다고 하는데요. 제가 식단하고 운동을 하고 있는데 별로 많이 체중이 빠지지가 않아서 더 많이 체중이 빠질 수 있는 운동 방법이나 식단이 있을까요? 자, 일단은 저희가 앞에서 살펴본 고위험군에 다 해당이 되는 상황입니다. 네. 심혈관 기저질환 또 가족력에 비만도 있으시고 폐경기도 오셨는데 이거 진짜 이종현 교수님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일단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거에 대해서 찬사를 보내드립니다. 노력 많이 하고 계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처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사례자들 의견 주신 것처럼 조금 더 개선해야 될 게 필요해 보입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체중이 80kg대인데요. 한 10kg 정도만 더 빼시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운동도 잘하고 계시고 식단 조절도 나름 애를 쓰고 계시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운동의 방법이나 종목을 조금 바꿔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 식단 조절하시는데 나물 반찬을 좋아하시는 나물이 대부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소금이나 기름에 이렇게 졸이거나 하기 때문에 그리고 잡곡밥의 양이 좀 많으셨어요. 그래서 양을 좀 전체적으로 줄이고 식단을 좀 조정하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필요하면 요즘은 비만을 관리하는 약제들도 많이 돼 있기 때문에요. 조금 전문가들, 주치의와 상의를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하시는 노력에서 조금만 더 하시면 훨씬 더 건강한 혈관을 만드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언제 또 밥 양까지 딱 보시고 말씀을 하시네요. 그러니까요. 나물 반찬은 먹는데 밥이라도 많이 먹어야 힘이 나지 않나 싶기도 한데. 굉장히 예리하게 보고 맞아요. 짚어주셨습니다. 네. 일단 양이나 뭐 만드는 방식에 있어서의 지적을 좀 해주셨고 운동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사실 또 이 날씨 추운 요즘 같은 겨울에 운동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모르실 것 같아서 오늘 이가람 트레이너 모시고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겨울철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유산소 운동 3가지 소개해드릴게요. 네. 첫 번째 동작은 투스텝이라는 동작이고요. 주먹 쥐시고 자 저와 함께 옆으로 이렇게 뛰어보세요. 그다음에 팔을 쭉 뻗을 거고요. 다시 반대쪽으로. 이렇게 콩콩 뛰면 되네요. 그렇죠. 옆으로 사뿐사뿐 뛰어주시고요. 옆 사람과 말을 할 수 있는 정도로 뛰어주시면 됩니다. 요거를 이제 조금 반복해볼까요? 그렇죠. 빠르게. 하나, 점, 지금 또 빠른 거 아닌가요? 살짝 빠르게 되게 가볍게 반복해주시면 뛰시네요. 좋은 유산소 운동이 돼요. 하나, 아니, 둘, 뭔가 이상한데. 네, 좋습니다. 네,
이게 대화를 지금은 할 수가 있어요. 이 정도 수준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네, 두 번째 동작도 보여드릴게요. 팔다리를 앞뒤로 쭉쭉 뻗을 거고요. 앞뒤로 팔과 다리를 저. 교차하시면서 하나, 자, 둘. 자. 이 동작도 마찬가지고 전신을 움직이시면서 조금 숨이 찰 동안 손바닥은 뭐 어느 쪽을 향해도 상관이 없나요? 네, 그냥 만세 자세로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조금 만세. 연결해볼게요. 하나, 하나, 둘, 둘, 셋, 셋, 넷, 마지막 다섯. 네. 오, 이거는 되게 쉽다고 생각했는데 속도가 붙으니까 이거 역시 쉽지가 않네요. 맞아요. 쉽지만 굉장히 숨이 조금 차오르시죠. 자, 마지막 세 번째 동작 소개해드릴게요. 투명 줄넘기, 외발 뛰는 동작이고요. 자, 주먹 꽉 쥐어주시고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이렇게 가볍게 마치 줄넘기를 하는 것처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아, 진짜 줄넘기 하듯이요?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층간 소음이나 관절이 조금 걱정되시는 분들은요. 발목만 까딱까딱까딱까딱 이렇게만 움직여 주셔도 좋은 유산소 운동이 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니까 오히려 좀 더 하체 운동도 되는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전체 하체 근육들이 다 활성화가 되실 거예요. 아, 그럼 이게 하다가 조금 는다 싶으면 이렇게 위해서 X자도 해도 되는 건가요? 더 높이 많이 뛰어주셔도 괜찮습니다. 아 그럼 아랫집에서 올라와요. 그럴 때 예, 실내에서 야외에서 하기 하거나 때문에, 네. 살살.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우리 교수님들이 처음에 좀 하시다가 좀 힘드셨나 봐요. 이렇게 좀 하다가 이거는 저 분명히 봤습니다. 아니 막 교수님. 높게 거칠게 뛰는 동작이 하나도 없고 되게 가볍게 사뿐히 뛰는데 왜 갈수록 말수가 없어지고 더워지고 이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운동 효과가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요. 이번에는 이원재 교수님의 닥터의 경고 보겠습니다. 자, 고지혈증 약을 거부하거나 임의로 끊으시는 분 경고합니다. 고지혈증 약에 대해서는 유난히 조금 싫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저렇게 실제로 화를 내지는 않습니다. 화가 많이 나셨네요. 네, 다른데요. 가장 큰 이유가 이게 여러 가지 매체에서 부작용에 대한 얘기를 좀 너무 많이 하는 게 일단 큰 것 같고요. 두 번째로서는 저는 이걸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환자들이 내 건강을 내 노력을 지켜보겠다 이제 이런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이긴 한데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제 고지혈증 진단되고 약제 복용을 이제 좀 거부하시는 분들한테는 먼저 식단이나 체중 관리, 운동 같은 것들을 한 36개월 하도록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앞서 여러 번 설명드린 것 같이 이런 것만으로는 저희가 잘 떨어뜨릴 수가 없거든요. 이제 이러한 경우에 약제를 시작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바로 한 40%에서 50% 정도 콜레스테롤 수치가 뚝 떨어진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심혈관계 질환, 또 뇌종줄을 예방하는 이 시작점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꼭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약을 꾸준히 잘 드시다가 갑자기 끊는 분들이 계세요. 이거는 사실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서 이 약제를 드시다가 끊는 경우에 이 심혈관계 질환 발생이 갑자기 올라갈 수 있다는 결과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임의로 중단하시는 것만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중단하시는 환자분 만나면 아까 같은 표정이 혹시 나오시나요? 그때는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임의로 끊거나 불안해하시는 분들 다 이런 뉴스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네, 스타틴 부작용 다 폭로합니다. 사람을 죽이는 약 스타틴. 이런 거 보면 무서워서 약 못 먹을 것 같은데요. 이거 확실히 팩트 체크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사실은 스타틴을 사람을 살리는 약이라고 이렇게 배우고 또 알고 환자분들한테 직접 처방하고 있습니다. 스타틴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람을 살리는 약입니다. 꼭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사실은 고지혈증 약 오래 먹으면 늘 나오는 여러 가지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치매가 온다라고 하는 이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보시면 이제 고지혈증 약 오래 먹으면 치매 온다, 또 심하면 뭐 뇌가 녹는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시게 되는데요. 이게 초창기에 고지혈증을 약을 써서 콜레스테롤을 많이 낮췄더니만 이론적으로 뇌세포의 기능에 문제가 돼서 이러지 않을까라고 하는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많은 연구 결과들은 혈액 속의 콜레스테롤 많이 낮춰도 치매나 뇌 실질의 손상은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약을 꼭 드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또 하나 이런 뉴스 듣고 팔랑귀 때문에 약을 끊으시면 아까 이원재 교수님 말씀 주신 것처럼 갑자기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쭉 하고 한 25%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처방받은 약을 중단하시고 싶다 그러면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를 하시고요. 또 하나 뇌를 녹인다라고 하는 괴소문입니다. 뇌를 녹이는 약은
어디에도 없기 때문에 제발 그런 말씀 듣지 마시고 오늘 방송 보시면서 고지혈증 약을 꼭 챙겨서 매일매일 복용하셨으면 합니다. 네, 이번엔 이상열 교수님의 팩트 체크 볼게요. 네, 고지혈증 관련해서 여러 가지 또 소문이 있는데요. 네. 아마 자료 사진 보실 건데요. 혈당이 올라간다는 얘기 있을 겁니다. 고지혈증 약 스타틴 강 망치고 당뇨 부른다. 뭐 고지혈증 약 먹으면 당뇨 잘 생긴다는데 계속 먹어도 될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물어보시는데요. 실제로 소위 얘기하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우리나라 그다음에 전 세계적 환자를 대상으로 한 그런 연구 결과들이 잘 밝혀져 있고 많은 사람들한테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혈당이 한 1, 20 정도 올라가고요. 당뇨병 발생 관련해서 한 5% 남짓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 잘 알려져 있는데 아까 두 분 교수님께서 설명 주셨던 심혈관 질환을 개선하고 생명을 구하는 압도적인 장점에 비해서 혈당이 올라가서 생길 수 있는 그런 위험은 굉장히 미미하기 때문에 어떤 부작용에 대한 효과가 압도적으로 커서 절대로 약을 끊을 만한 그런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최근 나온 신약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당대사에 비교적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약들, 노인들이나 시니어들한테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약들, 다양한 종류의 약제가 있기 때문에 주치의사랑 상담하셔서 약을 신중하게 고르시면 이런 위험도를 최소화하고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말씀하신 거를 뭐 제외하고는 부작용을 거의 걱정을 안 해도 되는 부분인 걸까요? 이런 하소연도 많이 하시는데요. 그 고지혈증 먹으면 많이 피로해진다. 그리고 이제 뭐 근육통이 생긴다, 근육 문제 생긴다 얘기를 하시는데요. 네. 실제로 그 스타틴이라는 약제가 근육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굉장히 심각한 부작용은 한 1만 명에 1명 정도로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데 사실 저도 뭐 수천 명 이상의 환자를 진료해 왔지만 실제로 아직까지 저는 경험한 적은 없고요. 이 외에 이제 근육통은 생각보다 좀 자주 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통계적으로 이제 1% 남짓이라고 되어 있는데 반대로 말하면 나머지 90% 이상의 환자들은 아무 불편감 없이 잘 드신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네. 사실 저도 스타틴을 먹고 있는데 처음 먹을 때 저도 이 싸늘함도 또 하고 뭐 아픈 것 같기도 하고 좀 이상한 기분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네. 근데 한 달쯤 지나니까 사실 굉장히 편안해졌었고 그래서 사실은 그 불편감을 이기고 먹을 수 있었던 거는 수많은 그런 데이터들 그리고 제 치료 경험에 대해서 이 스타틴이라는 약제 굉장히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은 일주일에 그래도 좀 빼먹을 때 있기는 한데요. 그래도 네. 가급적이면 매일 먹으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